고양이가 날 사랑하는 게 맞을까? 라고 한 번이라도 궁금하거나 생각해 보신 적 있는 집사님이라면 그건 바로 집사님께서 우리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겠죠. 나는 내가 키우는 고양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나만 좋아하는 건 아닐지 살짝 서운하기도 하고, 혹은 고양이도 나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건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어요. 고양이는 강아지와 비교했을 때 다소 직관적이지 않은 특유의 행동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양이들끼리는 청각적인 표현 없이 몸짓만으로도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아지처럼 짖거나 낑낑거리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고양이가 서로 다른 언어로 소통하면서 오해하거나 중요한 표현을 못 알아차리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을 사랑할 때 보여주는 행동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의 행동이나 표현 방식이 아직 좀 낯선 초보 집사님들이나 고양이를 키우려고 준비 중이신 예비 집사님들, 혹은 고양이를 이미 키우고 계신 만렙 집사님들께서도 이번 기회에 다시금 반려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집사님의 다리나 몸에 자기 머리를 부비적댄다 입니다. 이 행동은 헤드 번팅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뜻한 영단어 헤드와 머리나 뿔로 들이받는다 라는 번트가 합쳐진 언어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자기 머리를 사람이나 물건에 이렇게 비비고 부딪히는 행동을 뜻하는데요. 정수리뿐만 아니라 뺨을 집사님 또는 물건의 모서리에 비비는 등의 행동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고양이 뺨에는 페로몬 분비선이 있어가지고 본인의 채취를 집사님이나 물건에 묻히는 애정 표현 또는 영역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개는 부드럽게 미는 행동이지만 어쩔 때는 생각보다 머리로 미는 힘이 굉장히 세서 머리 박치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침대에 장난감을 가져다 준다 입니다. 저도 가끔 하루 종일 밖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침실 불을 딱 켰을 때 작은 공이나 인형이 제 침대 이불 위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가 5마리나 있기 때문에 누가 가져다 놨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고양이들이 저에게 애정 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 진짜 행복해 하거든요. 집에서 지내는 고양이들은 사냥할 일이 없지만 나름대로 집안에서 사냥해서 잡은 먹이를 침대 주인에게 가져다주는 너무나도 기특한 행동입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하고 의아해하고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 우리 반려묘가 나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었구나 하고 한 시공간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있음을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골골송을 부른다 입니다.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친숙한 용어이지만 낯설거나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고양이를 다정하게 쓰다듬어 줄 때 고양이가 기분이 좋으면 골골 혹은 그릉그릉 하고 입이나 코가 아닌 목덜미 쪽에서 진동하면서 나는 소리예요. 골골거리는 소리와 기분이 좋을 때 부르는 영어인 송이 합쳐져서 고양이가 골골송을 부른다 라고 흔히 표현하는데요. 고양이가 편안하고 만족스럽거나 애교 부릴 때 이런 소리를 내니까 처음 듣고 어디가 아픈 거 아닌가 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밖에도 애정을 표현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만요. 만약에 나의 반려묘와 나 사이에 불편함이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린 사랑의 표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다 거나 항상 고양이가 숨어 있어서 얼굴도 보기 힘들 수도 있으실 수 있고, 또 집사님을 보기만 하면 하악질을 하는 등 관계가 서로 서먹하거나 어색하다면 과연 나는 고양이가 좋아하는 사랑의 행동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꾸 큰 소리로 시끄럽게 고양이를 부른다거나 큰 동작, 갑작스런 소음과 소란을 자주 피우는지 확인해 보세요. 또 화장실을 잘 갈아주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고, 왜냐하면 고양이는 더러운 걸 매우 싫어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화장실이 더러운 게 싫어서 배변을 오래 참다가 내분비계가 망가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자주 화장실을 치워주시고 깨끗한 모래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죽은 털을 잘 관리해 주시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양이는 1년에 2번 정도 털갈이를 하고 그 시즌을 제외하고도 털이 계속 자라나고 빠지고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털이 엉키거나 뭉치면 그 사이로 공기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부병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꼬리에 여드름처럼 꼬리드름, 턱드름, 또 피지 분비선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들이 방치된 채로 점점 심해지면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털 관리를 잘 해주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저는 8년 동안 총 7마리의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안 써본 털 관리 도구는 없는 것 같아요. 되게 성근 빗도 있고 촘촘한 빗, 실리콘 돌기가 달려있는 장갑, 또 뭐 갈고리 모양 등 저희 가족들이 산 것도 되게 많고, 또 선물 받은 것도 굉장히 많은데요. 빗의 종류마다 고양이들이 선호하는 것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첫째 치키 같은 경우는 빗질을 굉장히 즐겨하는 편인데 촘촘한 빗을 되게 좋아하는 반면에, 마지막으로 들어온 루이 같은 경우는 빗질을 질색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망고, 앵두, 자두 우리 3남매는 빗질을 내켜하는 때가 좀 정해져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에 부동의 1위 핫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바로 럼마이펫에서 나온 진공 미용기입니다. 이걸 제가 정말 만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누구 한 마리 이렇게 빗질을 이렇게 해주고 있으면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막 싸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켜기만 하면 막 빗질당하고 있는 고양이를 밀치고 이렇게 저도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 눕는 행동을 한 서너 마리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니까 진짜 정신이 없을 정도인데요. 다른 빗이랑 뭐가 다른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확실히 시원한가 봐요. 그래서 지금 1년 넘게 사용하고 있는데 하도 자주 사용해서 당장 망가져서 못 쓰게 돼도 뭐 이미 충분히 너무 사용했기 때문에 돈이 하나도 안 아까울 그럴 정도예요. 근데 심지어 망가지지도 않아. 그래서 아무튼 이런 아이템이 있어서 이런 걸로 고양이들 털 관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추천해드려요.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전 처음에 럼마이펫을 알게 된 계기가, 루이가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집에 합류한 그런 고양이인데, 누가 이렇게 밖에 버려가지고 저희 구조해서 갈 데가 없어서 결국 저희 집에서 임보를 하다가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는 중인데, 장묘 고양이를 처음 키워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동안 단모만 키우다 보니까 잘 못 느꼈던 그런 불편함이 엄청 생기면서 장묘 고양이의 털 공격을 받으면서 제가 알러지가 엄청 심각해 버린 거죠. 삶의 질이 너무 낮아져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하다가 털을 한번 깎아보기로 하고 바리깡을 열심히 찾다가 인터넷에서 이제 럼마이펫 후기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래서 당근으로 저는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털을 빗어주기만 해도 빠진 털이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날아다니는데, 털을 깎게 되면은 그 양도 많고 막 처치 곤란이 이렇게 되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럼마이펫 같은 경우는 털을 깎자마자 바로 그 헤드 속으로 진공 청소기 같은 거여가지고 본체 안으로 깎이는 털이 쏙 하고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쾌적하고, 또 이제 뒤처리가 수월한 그런 털 깎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알아보게 됐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당근으로 제품을 알아봤기 때문에 왜 다시 이 사람들은 사놓고 만족이 안 돼서 내놨나 싶어가지고 왜 다시 파는지 궁금해져서 살펴보니까, 아무래도 진공청소기 형태이다 보니 소리에 예민한 고양이들 중에서 적응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고양이 특성상 깜짝 놀라게 하거나 갑작스럽게 이렇게 강요해서 한번 막
싫어한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거들떠도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기계를 점차 단계별로 낯설지 않게 고양이들을 적응을 시켜야겠다라는 이제 좀 플랜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래서 당근 검색한 날 저는 바로 퇴근하면서 당근 거래 해버리고 집에 갖고 와서 일단 전원도 안 켜고 그냥 거실에 이렇게 한가운데 놔뒀어요. 그래서 고양이들은 새로운 물건이라고 또 이렇게 근처에서 서성거리면서 냄새도 맡고 뭔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단계를 거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을 켜보고 혹시 소리에 놀라지 않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저희 애들은 무척 괜찮았어가지고 이제 빗질부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음과 진동을 싫어할 가능성이 가장 큰 걱정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진공청소기 모양이 아닌 일반 바리깡도 갖고 있는 동일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바리깡보다는 이 진공청소기 형태가 더 낫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쿠팡에 가보니까 비슷한 형태의 반려동물 진공 미용기기가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보면서 스펙 비교를 되게 자세하게 한번 해봤는데 대략적으로 뭐 이제 그 소음의 크기, 또 털 수집통의 용량, 호스나 전선의 길이, 또 헤드의 종류 이렇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큰 맥락으로 보면 동일한 기능이었고 대부분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 숫자가 높고 후기가 좋은 그런 또 많은 그런 엄마이펫을 저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제품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적극 추천해드려요. 그래서 저는 1년 넘게 저희 집에 있는 5마리의 고양이들을 너무 너도 나도 해달라고 달려드는 그런 미용 청소기라서 정말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고 고양이들도 관리받아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털 관리만 잘 해줘도 고양이도 행복해서 제 침대에 장난감 올려놓고 해주는데 나머지 다른 부분들까지도 잘 챙겨주신다면 분명 고양이로부터 사랑의 표현을 받는 그런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도 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